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신대학교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대 지원을 희망하시죠. 합격을 희망하시고 또 의대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이런 의대들의 희망사항이 많아요. 결국 의대를 볼 때도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의 의대만을 보고 그 의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의대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상향 지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제일 중요한 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적정 지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쪽의 의과대학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고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학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학 결정을 하고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특히 이렇게 지방의 의과대학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결정하게 되어질 때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신대학교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24학년도에 의대 선발하는 인원은 수시 선발하는 인원이 1876명이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203명이에요.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1876명의 대부분을 수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선발 인원이 줄고 또 의대 선발 비율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의대나 치대를 합격하는데 매우 불리한 요소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신대학교는 어떤 대학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자,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2%예요.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이 61%고 충남, 충북 지역이 40%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전용으로 그 지역의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 6개 중에 일부를 서울,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으로 상향 지원하는 전략을 짜실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원서 지원의 전략은 뭐냐? 첫 번째, 성적이 우수하다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고를 기준으로 삼을 때 과연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을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내신의 구간이 1.1에서 1.2 이내 정도의 구간이 돼야 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왜 그 정도의 내신이 되어야 하냐 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쓸 때 이분들이 갖추고 있는 내신 성적이 대부분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의 성적대가 되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1.2, 1.3, 1.4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의대를 합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면 전남, 전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않는 지점 또는 경남, 경북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학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고신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대학들 중에서 2023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봤었을 때 학생부의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대학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영남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등급 내신 성적이 1.4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가 1.36, 연세대 미래가 1.3, 그 다음에 대가대가 1.29, 계명대가 1.27, 동국대 YG가 1.26, 고신대학교가 1.26, 경상대학교가 1.23, 건양대학교가 1.17이에요. 물론 이 내신 성적은 여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원 구간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여기에 보여지는 내신 성적은 일반고 내신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내신 성적을 그대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를 같이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영남대학교가 입시 결과가 1.4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영남대학교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등급이 낮아지는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고신대학교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이유는 모집 인원의 가장 큰 이유예요. 보시는 것처럼 영남대학교 교과 창의 이제 전형에 8명을 뽑고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29명,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고가 모집 인원이 25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꽤나 많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신대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2022, 2023, 2024, 2025로 가면서 고신대학교의 모집 인원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죠. 2024학년도는 학생부 교과 일반고가 25명, 지역인재가 25명으로 동일한데,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로 가면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28명으로 늘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기획윤등이 신설이 되어서 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반이 10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8명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 지역인재 선발 비율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나 타 지역의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신대를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전형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단계 배수죠. 10배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0배수다.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고 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낮아. 고신대학교 전년도의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 1.3 정도, 1.2 정도의 내신 성적인데 나는 내신 성적이 1.4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1단계 배수가 10배수지. 그럼 1단계 배수가 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1단계를 통과하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면접의 강점을 보여준다면 합격할 수 있겠지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겠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가 크게 되어지면 문제는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봐야 된다라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1단계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 대학이 원하는 우수한 성적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런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단계 배수가 클수록 유리한 건 학생이 아니라 결국 대학이에요. 1단계 배수가 크면 학생들은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배수가 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불리해도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이끌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고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10배수고요. 면접이 10%입니다. 1단계 배수가 크고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봐야 되겠죠. 모집 인원이 25명의 1단계 배수가 10배수면 250명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학교는 면접을 어떻게 보냐?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겠죠. 자, 수능 반영을 보니까 학생부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과 그 다음에 사회 전 과목이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한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사회 또는 과학 교과 중에 이슈 단위가 많은 교과목을 반영을 하고,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은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은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를 요구하는데, 지금 고신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4개 영역 중에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3개 영역 등급 합이 4에 과탐 하나를 받는 정도의 수능 체제고, 수능 체제는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단 하나는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도 학생부 교과 일반고 전형과 동일해요. 1단계 배수 10배수를 둔다는 점,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 면접이 수능 바로 다음, 그쵸? 11월 18일에 면접을 본다는 점이나 면접을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면접으로 본다는 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은 과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까? 2023학년도에 면접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5분 이내로 녹화한 뒤 제출 사이트 UA죠. UA 어플라이에다가 업로드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1단계 배수로 10배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크진 않죠. 그리고 면접이 제시문에 대한 5분 정도의 업로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도 길지 않고, 그 면접이 그냥 업로드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업로드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면접의 비중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 하더라도 1단계 서류평가.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중에서도 뭐겠습니까?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고신대학교는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로 합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면접의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이 감소한 삼촌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을 위해 검사를 위해 안과를 방문하였다. 자, 삼촌의 직업은 트럭 운전사인데 시력이 감소하여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활고로 아주 힘들어 하셨다. 삼촌은 안과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비용으로 30만 원을 지불하다.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해당 검사 결과는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시력이 조금만 더 낮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삼촌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편이 여러 가지 수수료의 면제, 생활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삼촌은 시각검사표를 외워서 시력을 낮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등급의 기준이 되는 시력 기준이 무엇인지와 시력표 인쇄를 지원자에게 부탁하였다. 질문은 이겁니다.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의대 MMI 면접, 제시문 면접, 모의 면접, 모의 상황 면접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 약간의 의학적 소양들을 요구하는 형식의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니까 고신대학교가 매우 어려워지는 학교예요. 고신대학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고신대학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신대학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고신대 의대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최근에 몇 년 들어서 고신대학교가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의대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의대를 가기가 어렵고 그 치대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 의대라도 다 가겠다는 수예요. 예전에는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울 수도권의 의대를 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의대 합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신대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10.7대 1이에요. 자,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14.24. 그리고 전년도의 경쟁률이 19.36. 결국은 뭐냐면 2021학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경쟁률이 매우 높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1.3이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 1.43이었고 2023년도로 가면서 교과 성적이 1.26이죠. 결국은 내신 성적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상승하고 당연히 경쟁률이 상승하면 1단계 10배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합격생이 발생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 충원 합격자를 보니까 충원 합격자가 약 36명 정도 돼서 충원율이 144%였죠. 충원율이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이거죠.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상승하면 결국 충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원율은 144%, 120%, 116%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신대학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야, 내신 성적이 내가 1.3이나 1.4 정도 돼. 자, 2023년도에 내신 성적을 보니까 1.16, 70%가 1.2, 평균이 1.25, 70%가 1.16. 그럼 대략적으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충원 합격까지 생각하면 1.3 정도까지 된다. 라고 했을 때 내 내신 성적이 1.35이거나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고신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10배수를 생각할 거예요. 10배수. 10배수 안에 들고 면접으로 뒤집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고의 1단계 합격자의 컷이 1.43이에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등급 컷이 1.43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1단계 통과된 학생의 성적이 1.43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 1.43이고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1.25고 그 다음에 70%가 1.26이라는 얘기는 합격할 수 있는 상위 구간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밀집되었다. 실제 합격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전년도의 내신 성적을 보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져 있다? 대부분 1.25, 1.2, 1.25, 1.26 이 성적대의 대부분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요 구간이니까 결국은 1.43 정도 그 위쪽 구간에서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실제 1단계를 통과하더라도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합격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신대학교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 하더라도 고신대학교 모집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신 성적이 전년도의 입시 결과 대략적으로 1.2 적어도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의 입시 결과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특히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영남대부터 건양대 정도의 대학들을 생각을 해요. 내신 성적이 1.42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43까지 나오는 이런 내신 성적인데 이런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이에요.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집니다. 건양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참 고신대학교는 대표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고 보시는 것처럼 1.26, 1.43 우리가 1.26이라고 하는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2학년도의 내신 성적을 또 머릿속에 생각하죠. 이게 내신 성적이 올랐으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할 거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혹시 내신 성적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지역인재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일반고보다 유리해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도 공통점이 있다면 지역인재 전형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일반고 전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죠. 9.65, 13.8. 그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5.52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내신 성적도 비슷합니다. 1.3, 1.43, 1.26 정도가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8, 1.47, 1.33이니까 내신 성적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신 성적은 잘못했어요.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8, 1.47, 1.33이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경쟁률 상승하고 내신 성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1등급 컷과 최종 등급의 점수 차이를 보면 2022학년도 1등급의 컷이 1.47이에요. 그리고 최종 등급의 컷이 1.47이니까 1단계 10배수에 통과된 학생의 성적과 최종 합격의 성적이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얘기고, 성적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21학년도는 조금 다르긴 하죠. 2021학년도는 1등급의 컷이 1.51이고 그 다음에 최종 등급이 1.38이니까 1단계 합격자의 성적과 최종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경쟁률의 이유이죠. 경쟁률이 2021학년도에는 9.65였고 2022학년도에 13.8, 2023년도에 15.5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상위 점수권의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면 실제 합격이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적이 좀 낮으신 분들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 그럼 그런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이에요.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고 수능 최저가 높음으로 인해서 상위권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해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결국 내신의 편차가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는데, 고신대학교의 수능 최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 하나의 수능 최저는 의과대학에서 높은 수능 최저가 못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들 중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적어도 40에서 50%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지 않으므로 내신 성적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의 배수가 크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십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을 볼게요.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들이 보니까 부산대, 경남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학교 정도가 돼요. 부산대학교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1.26입니다. 경상대학교 종합지역인재가 1.42, 고신대학교 교과 지역인재가 1.33, 동아대학교가 1.23이고요. 부산대학교가 1.09,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교과 지역인재가 1.1,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교과 지역인재가 1.09예요. 결국은 1.09, 1.12, 1.09 이런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지역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고 필연적으로 어디로 원서를 쓴다?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나 치대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나 치대는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져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치대가 우리 집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가깝고, 내가 사는 지역에 있으니까 나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필연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우수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나 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셔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고신대학교나 경상대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학교가 교과 성적이 좀 불리하신 분들, 우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신대나 경상대학교가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높은 대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좀 낮아도 붙을 수 있다라는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신대와 경상대를 보시면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한 과목을 반영하거나, 경상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한 과목을 반영하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신 어떨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상위 구간, 인제대학교 교과, 이거 높은 거 아니죠. 부산대학교 교과나 부산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처럼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에 원서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내신 성적이 1.2나 1.3, 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고신대를 생각할 거예요. 고신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신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고 생각하는 점 말씀을 드렸죠. 1단계 배수가 큰 것은 학생에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대학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단계 배수가 크지만 1단계 합격자의 성적과 최종 합격자의 내신 차이가 없다는 점, 그만큼 1단계를 10배수를 둔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상위 점수대가 대량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다는 점이고,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능 최저에 미충족자가 있다 하더라도 1단계 배수가 크고 지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면접이 10% 반영한다는 점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업로드 형식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나 면접의 변별력이 사실상 크지 않다. 결국은 어떤 거냐면 고신대학교는 내가 내신 성적이 1.1이거나 1.2거나 아니면 적어도 1.2 후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면접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의 적절성이 있지만 내신의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상 매우 합격이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